안녕하세요. 학동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요즘은 이재명 대표 항소심 판결에 대한 대법원 파기 자판 노래가 그쳤습니다. 나경원, 김기현, 원희룡, 오세훈, 홍준표 하나같이 변호사 자격 있는 판사나 검사들 출신입니다. 여기에 이낙연, 김동연 형사소송법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까지 파기, 이재명 항소심 판결을 깨트려서 버려라. 무죄가 아니다. 그리고 스스로 판단할 대법원이 스스로 판단해라. 노래를 불렀는데, 형사소송법 좀 아는 사람들은 가소롭고 비웃었습니다. 오늘 이 논의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파기자판,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규정을 근거로 국민 여러분께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상고할 수 있는 사유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마음대로 대법원에 불복하는 걸 상고라고 합니다. 1심에서 2심에 불복하는 것을 항소라고 합니다. 이거 다 용어가 일본에서 그대로 수입을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 쓰던 걸 그대로 지금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지랄입니다. 용어가. 개인적으로 불만이 많습니다. 그냥 우리 일상 용어로 바꿔야 됩니다. 하여튼 대법원에 불복한다. 항소심 판결, 무죄 판결에 불복한다 할 때는 마음대로 불복하는 게 아니고 그 상고의 사유에 해당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형사소송법 383조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과 관련해서 상고할 수 있는 사유는 두 가지 정도가 보입니다. 하나는 법률적으로 판단이 잘못됐다. 또 하나는 사실 판단을 잘못했다. 이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전제로 이해해야 될 부분은 대한민국은 형사재판은 3심제입니다. 1심과 2심 또는 항소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결합니다. 당연히 대법원에서 1심과 2심을 뒤집어 버리면 구속력 있는 겁니다. 법원조직법 8조에도 구속력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심과 2심에서만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건에서는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 주관적 인식 또는 기억이냐 이게 객관적 사실이냐, 국토부 공문에 대해서 협박을 받았다 주관적 체감의 문제냐 객관적 사실의 문제냐, 이런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1심과 2심에서만 하는 거고, 그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적용하는 법률이 적법한가의 문제, 이게 법률심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판결에서는 항소심에서 사실을 확정했습니다. 어떻게 확정했냐면 김문기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인 인식과 기억의 문제지 이게 객관적인 사실, 외부적인 객관적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사실이다. 그리고 국토부의 공문에 대해서 압박을 느꼈다, 협박을 느꼈다는 것은 주관적인 체감의 문제다. 객관적인 사실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사실관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법률 적용이 제대로 되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그 전에 여러 가지로 적용했던 것을 정리했습니다. 대법관들이 모두 모여서 전원이 모여서 합의체로 그게 바로 2019도 13328입니다. 여기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이렇게 법리를 적용하자. 객관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 객관적 사실이어야 됩니다. 이미 이 객관적 사실이라는 이 법리를 적용하면 무죄입니다. 바로 이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느냐? 그게 바로 383조 1호에서 말하는 법률에 위반되었는지 여부, 이 부분입니다. 두 번째 상고 이유는 383조 4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형, 무기, 10년 이상을 선고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중형일 때에는 대법원도 너무 중형이니까 이때는 대법원이 원칙적으로 법률만 판단하는데 예외적으로 사실관계도 판단한다. 예외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사건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전혀 사실관계를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률 적용을 지금 다퉈야 되는 건데, 다시 말해서 항소심에서 확정된 사실관계, 이거는 주관적인 인식과 기억이고 주관적인 체험이다 라고 하는 확정된 사실관계에 대법원 판결, 이거는 객관적 사실에 적용되는 거야 를 적용했을 때 당연히 주관적인 부분에 객관적인 법리를 집어넣으면 무죄가 나오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예측컨대 대법원에도 재판 연구관이 있습니다. 3개월 동안 먼저 연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이 대법관들이 판단할 만한 가치가 있으면 그때부터 대법관들에게 토스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사실관계가 이건 주관적이야. 그리고 법리는 객관적일 때 적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적용해 보니까 주관적인데 객관적 법리 적용하면 무죄네.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대법원에서 판단 한 번 받지 못하고 10 불속행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이런 상고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심리하지 않는다. 불속행 각하될 운명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먼저 이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 파기 자판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기 무죄가 돼야 됩니다. 일단 무죄가 될 일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가정적 판단을 하겠습니다. 나경원, 김기현, 오세훈, 뭐 홍준표, 무슨 이낙연, 김동연까지 파기 자판 노래를 부르니까 일단 파기가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파기될 수도 없는데 무죄가 될 수도 없는데 파기됐다고 합시다. 일단 그럼 자판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대법원이 스스로 판단하느냐? 형사소송법 396조입니다. 그건 뭐냐? 그 사실관계가 너무나 명백해서 다툼이 없으면 그런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스스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논리적 모순이 생기죠. 파기시켰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서는 이거는 주관적인 기억이야. 주관적인 체험이고 주관적인 체감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의 영역이 아니야. 라는 부분이 파기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파기 자판은 사실관계 다툼이 없어야 됩니다. 명백해야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파기 자판이라는 게 자판 스스로 판단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형사소송법 좀 안다는 사람은 그냥 비웃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허경원, 김기현, 무슨 오세훈, 홍준표, 여기에 뭐 이낙연, 김동연 어쩌다가 변호사 자격 땄다고 형사소송법을 알만한 사람들이 변호사 자격 있는 알만한 사람들이 오로지 자기 출세를 위해서 국가와 국민을 오염시켜? 이런 그리고 니들이 대한민국의 품격 있는 정치인이야? 너희들부터 없어져야 대한민국 정치가 품격 있는 정치가 될 것 같다. 이상 이번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타기작판 노래를 불렀던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합동문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였습니다.